이번 주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죠. 한때 축구 세계를 호령했던 거인 이탈리아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와, 세 번째 묵시록이라니. 이탈리아 대표 스포츠 신문이 쓴 표현인데 이게 그냥 탈락이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이 한 문장에 위기의 심각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탈리아 하면 월드컵 우승을 무려 4번이나 한 나라잖아요. 축구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월드컵 예선에서 3번 연속으로 떨어진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참 믿기지가 않는 현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 붕괴의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10년간 이탈리아 축구가 걸어온 그 실패의 흔적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와 진짜 패턴이 딱 보입니다. 2010년, 2014년 이때부터 이미 경고등이 켜졌던 거예요. 2번 연속 조별리그 탈락. 그러다 2018년에 60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못 가는 첫 번째 충격이 터졌죠. 그리고 2022년에도 또 실패했고요. 중간에 유로 2020 우승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잠깐 가려버린 뭐랄까 반짝 희망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이번 2026년 월드컵까지 좌절된 겁니다. 이 숫자 16년,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탈리아가 마지막으로 월드컵 투너먼트 경기를 치르고 나서 다시 그 무대에 서기까지 최소 16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와, 거의 한 세대가 훌쩍 지나가는 시간이죠. 자, 그럼 이제 조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붕괴를 초래한 용의자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 선상에 오른 건 바로 이탈리아 축구연맹 FIGC입니다. 모든 걸 총괄하는 조직이니까요. 협회를 향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2011년에 말이죠. 레전드 로베르토 바조가 무려 900페이지짜리 개혁안을 냈어요. 근데 협회가 이걸 그냥 뭉갰습니다. 그 뒤로 월드컵 2번 탈락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보다가 회장은 사임해버리고 리더십은 완전히 공중분해됐죠. 오죽하면 전 총리까지 나서서 이건 시스템의 실패다라고 했을까요? 자, 그래서 FIGC에 대한 판결은 핵심 원인입니다. 개혁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그냥 날려버리고 이 시스템 붕괴를 사실상 방치한 책임, 이게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좋습니다. 이제 수사의 방향을 경기장 안으로 돌려보죠. 선수들, 과연 선수들 책임은 없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재능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돈나루마, 바스토니, 월드클래스 선수들 있잖아요. 진짜 문제는 뎁스, 그러니까 선수층이 너무 얇다는 겁니다. 주전 한두 명만 빠져도 팀 전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번 보스니아전에서 수비의 핵심인 바스토니가 퇴장당하니까 팀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거, 이게 딱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에 대한 판정은 이겁니다. 부분적 원인. 선수층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이건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더 큰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된 일종의 증상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용의자, 팀을 이끌었던 감독들한테도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보겠습니다. 유로 우승시켰던 만치니 감독이 갑자기 사우디로 가버렸잖아요. 팀은 완전 혼란에 빠졌고 그 뒤에 온 감독들은 그냥 불 끄기 바빴던 거죠. 특히 가투소 감독 같은 경우는 뭐랄까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그냥 분위기 바꾸려고 데려온 임시 방편이었고요. 어떤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투소는 문제는 아니지만 해결책도 아니다. 야, 이게 딱 핵심을 짚은 말이죠. 감독이 계속 바뀌는 건 그 감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을 뽑는 시스템 자체가 글렀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감독들에 대한 최종 판정 역시 부분적 원인입니다. 이들도 결국은 잘못된 시스템의 또 다른 희생자이자 증상이었던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조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모든 붕괴 뒤에 숨어있던 진짜 범인, 그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특정 인물이나 어떤 결정 하나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딱 한 방에 설명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3%. 이 숫자 하나가 이번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탈리아 1부 리그 세리에 A에서 뛰는 선수 셋 중에 딱 한 명만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와, 이러니 젊은 선수들이 클 무대가 어디 있겠어요. 클럽들은 당장 성적 내야 하니까 유망주 키우기보다는 검증된 외국인 선수 사오기 바쁘고 경기장 같은 인프라는 낡아서 리그 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심지어 클럽들이 돈 때문에 국대 훈련까지 방해했다니까 말 다 했죠. 그냥 이탈리아 축구 생태계 전체가 뿌리부터 썩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 이탈리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같은 이탈리아인데 축구와 테니스의 운명이 이렇게나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축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테니스는 어땠나요? 유소년에 꾸준히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야닉 시너 같은 월드클래스 스타를 만들어냈죠. 지금 완전히 르네상스를 맞고 있잖아요. 계속 진화하는 시스템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시스템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시스템 개혁을 미루면 결국은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 이탈리아의 실패는 어쩌면 다른 모두를 향한 강력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다음은 누가 될까요?